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느낌, 그리고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며 그것은 습관이 되고 나면 당신 몸은 무의식적으로 움직입니다. 운전이 익숙해지면 머리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도 몸이 알아서 운전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몸이 주인이 되어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확언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로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생각뿐 아니라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습관이 되어버린 무의식적 몸의 반응을 깨뜨리고 새로운 마음에, 즉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자아의 모습에 몸을 길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와 자기 창조의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스 유치입니다. 금일은 브레이킹, 당신이라는 습관을 깨라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다른 내일이 찾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매일 아침 똑같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늘 먹던 대로 아침을 먹고 비슷한 분위기의 옷을 걸치고 익숙한 길을 따라서 출근을 합니다. 늘 하던 익숙한 일들을 하고 익숙한 동료들과 어제와 똑같이 같은 주제로 대화를 나눕니다. 당신은 늘 하던 것과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그 감정들은 어제와 똑같은 생각들을 불러오게 되죠. 업무가 끝나면 집에 가서 늘 하던 대로 식사를 하고 TV나 핸드폰을 보다가 잠들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상이 이렇게 습관처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이런 습관에서 벗어나서 운명의 주인이 되는 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떤 변화를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 책에서는 빅3라고 하는 세 가지를 주요적으로 꼽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 두 번째가 몸, 세 번째가 시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엔 생존 모드에 있을 때 영향을 받게 되는 것들인데요. 이 빅3, 환경, 몸, 시간에 속박된 생각과 느낌이야말로 변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에는 우리를 둘러싼 인간관계나 직장 일부는 아니라 이 특정 경험, 사람과 사물에 대한 우리의 기억이나 우리가 반복적으로 해온 동작, 행동도 포함됩니다. 이런 기억들은 모두 뇌 스냅스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삶 속의 다양한 자극에 의해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이런 행동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익숙한 마음 상태에 걸맞는 익숙한 미래만을 창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애물인 몸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힘든 경험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었고 그 일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하며 반복적으로 고통을 느껴왔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 느낌을 만들어내기 위해 더 이상 과거의 사건을 일부러 떠올릴 필요가 없죠. 늘 느끼던 방식과 다르게 느끼는 것이 오히려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생각과 느낌을 계속 반복하면 몸은 의식적인 생각 없이도 고통의 느낌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 느낌이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처럼 느껴지면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와 다른 것을 시도하거나 익숙한 존재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몸은 넌 너무 피곤해. 이건 내일 시작해도 돼. 뭔가 느낌이 안 좋아. 이런 신호들을 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안 돼. 너는 절대 변할 수 없어. 네 인생은 변하지 않아.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변해서는 안 되는 이유들이 먼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 몸에서 주는 신호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늘 과거의 일을 회상하거나 미래의 사건들을 예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뇌는 생각과 실제를 구별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든 그 사건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생각해 보세요. 오렌지를 생각하면 금세 침이 고이는 현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트라우마 경험이 있다면 실제적인 자극이 없어도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을 보거나 그 장소에 다시 가는 것만으로도 신체적, 감정적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아채기도 전에 자동으로 촉발되는 반응이기 때문에 의식적인 마음으로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의식적인 마음은 현재에 있을지 몰라도 이 잠재 의식적인 몸은 과거에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모든 미래 사건을 예측하기 때문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렇게 빅3 세 가지가 우리를 새롭게 변하는데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이 습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삶의 환경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몸에 기억된 느낌들보다 더 커져야 하며 기억된 과거와 예측 가능한 미래가 아닌 새로운 시간선에서 살아야 합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이 특정한 환경, 몸, 시간에 존재하는 지금의 나보다 나은 이상적인 자아상을 머릿속에 품고 과거에 기반을 둔 감정적인 중독을 끊어야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삶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느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나 몸이나 시간을 초월해서 몰입의 상태가 될 때 바로 거기가 창조가 일어나는 포인트입니다. 이 상태에 이르면 이 몸이 마음을 따르도록 새롭게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태가 되는 연습들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양자 역학에 대해서도 많이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하면 외부 세계와는 상관없이 이 양자장 속으로 생각과 느낌의 일관된 신호를 보내면 뭔가 다른 것이 삶 속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강한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켜서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도록 북돋아 주는 것이죠. 이 새로운 감정을 이용해서 더욱 멋진 경험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트메스 실험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실험에서 입증하는 것은 양자장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의 소망, 즉 감정적 요구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목표, 즉 생각에만 반응하지도 않는 거죠. 양자장은 오로지 이 생각과 감정이 정렬되거나 일관성을 띌 때, 즉 이 두 가지가 동일한 신호를 방출할 때에만 반응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고양된 감정과 의식적인 의도가 결합이 되면 우리는 양자장의 놀라운 방법으로 반응하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양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에 반응을 하지 않고요. 그것은 우리의 존재 상태에 반응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존재 상태라는 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일관되고 일치된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시크릿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반쪽짜리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는 어떤 걸 이루기 위해서는 그걸 이룬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그걸 이루었을 때 느끼는 감정, 이 두 가지가 같이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 뉴턴이 있었을 때는 이 원인과 결과라는 원리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 뉴턴식 개념에 길들여져 있는 건데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표현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계속 맛보기 위해서 우리 외부의 누군가, 무언가를 계속 기다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결국에는 원인과 결과 지향적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어야지 나는 감사한다 라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순서를 뒤집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길 기다리지 말고 이 물질적인 경험에 앞서 느낌을 먼저 창조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경험이 먼저 일어나기도 전에 이 감사하는 마음부터 먼저 가지라는 거죠. 그 감정을 몸으로 그냥 느껴보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양자장 속에 이 잠재성을 하나 선택한 다음에 만약에 그 잠재성을 현실로 경험한다면 어떤 느낌일지 그 느낌에 접근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과 느낌을 이용해서 미래의 그 가능성에 여러분이 되어보라는 말입니다. 지금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믿고 몸이 감정적으로 반응할 정도로 그 생각과 느낌이 생생해야 됩니다. 명상을 끝내고 눈을 떴을 때 어떤 사람이 되어 있고 싶은지 그걸 상상해 보는 겁니다. 이 이상적인 자아가 되면 혹은 그 바라는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들 것으로 생각이 드는지 그 느낌을 상상하고 그대로 느껴보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피드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말하는 이 창조의 과정, 어떤 원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걸 감정적으로 느끼는 이 과정을 말하는 거죠. 어떤 존재 상태가 이미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랬을 때 새로운 현실을 이루어 나가는데 피드백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의 예로서는 동시성이나 기회나 우연의 일치나 자연의 흐름, 그리고 힘들이지 않고 이루어지는 이 변화들, 통찰력, 개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피드백,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피드백을 항상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진짜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고 그것들이 길을 알려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이 브레이킹, 당신이라는 습관을 깨라 라는 책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과거의 습관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모습이 되는데, 존재가 되는데 필요한 방법들을 아주 과학적으로 설명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